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YBM 완소토익에서 RC 강의하고 있는 하나쌤입니다. 일단 26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들이 새해 첫 목표를 토익으로 잡으신 거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저랑 같이 토익의 파트 5랑 6 문제 풀어보면서 꿀팁들 잔뜩 얻어갈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파트 5의 팁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일단 파트 5 많이 들어봤겠지만 스피드가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30문제를 거의 한 9분에서 10분 내로 풀어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항상 오답을 소거하면서 푸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합니다. 요건 정답이 아니네 하면서 풀고 마지막에 최대한 3번, 2번까지 고민했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사실은 찍고 넘어가는 것도 실력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그 고민 해봤자 여러분들이 몰랐던 개념을 갑자기 알게 되진 않거든요. 자, 여러분들 모르면 과감하게 아닌 거 버린 상태에서 찍고 넘어가는 거 사실 이게 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항상 보기를 먼저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 유형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문제 유형에 맞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줄 건데 사실 어떤 문제 유형이 나와도 저희는 항상 구조 분석을 먼저 해주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동사 찾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넣든 짝꿍을 생각하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조 분석하면서 문제 푸는 거 연습해 주시고 사실 요즘 제가 마지막에 써놨는데 요즘 토익의 트렌드는 이런 문제를 낸다고? 잘 없어요. 요즘은 패턴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나랑 마주친 문제는 무조건 꼭 해석해보고 꼭 구조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왜 나머지 정답이 안 되는지 왜 나머지 보기들은 정답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한 분석까지 꼭 하고 내 걸로 만들고 넘어가셔야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번에 문제 풀었던 걸 적용해서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저랑 같이 문제 먼저 풀어볼 건데 제가 앞에다가 문제를 띄워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잠깐 일시정지한 상태로 문제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저랑 만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고고! 자, 여러분 잘 풀어보고 오셨습니까? 일단 여기 116번부터 같이 풀어볼 건데 보기부터 항상 먼저 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봤더니 지금 여기 전부 다 똑같은 단어인데 품사가 다른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일단 구조 분석부터 한다. 그래서 문장 속에 동사 어딨죠? 동사 has written 보고요. 제가 앞에 있는 거 다 주어야 라고 칠게요. 뒤에 나와 있는 명사 이제 목적어 나왔고요. 우리 사실 웬만하면 삼형식이기 때문에 문장 여기서 끝났다라고 봐줄게. 근데 그 뒤에 in이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in 같은 거 뭐라고 불러요? 전치사라고 부르죠. 전치사는 사실 역할이 뭐냐면 문장 속에 명사를 연결해 줄게 하는 친구예요. 그 감독님이 기사를 썼습니다 하고 문장이 끝났는데 신문에 라고 말하고 싶어. 자, 그럴 때 명사를 연결해주는 애가 전치사야. 이름도 앞에, 앞전, 위치 하는 품사다라 해서 전치사거든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전치사 보여? 그럼 뒤에 뭐 넣어야겠다? 명사 넣어야겠다 생각해주시고 이 자리를 사실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다라고 멋있게 불러주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A, B, C, D 중에서 사실 뭐만 찾으면 돼요? 명사만 골라주면 되겠다. 그래서 response라고 하는 정답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로 해석도 한번 해볼게요. 자, 어쩌고저쩌고 영화에 감독님이 썼대요. 기사를 썼는데 뭐에 대한 응답으로 기사를 썼냐면 안 좋은 평가에 대한 반응으로 썼대요. 근데 뭐에 대한 평가냐면 어떤 평가냐면 신문에 출판된 평가래요. 그러니까 왜 우리 거 나쁘게 썼어? 하고 기사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in 그 다음에 response 우리 방금 정답으로 봤던 명사 그 다음에 to라고 하는 전치사까지 묶어서 우리가 하나의 전치사로 씁니다. 우리가 이런 덩어리를 구전치사라고 불러주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자주 나오는 구전치사들 한번 쭉 보세요. 제가 살짝 캡처할 수 있게 이렇게 띄워드릴 건데 얘네들 잘 외우고 있으면 나중에 전치사 뒤에 빈칸 뚫려 있을 때 여기 목적어 자리네 하고 골라도 되지만 as a result of 해서 짝꿍이지 하고 고르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 오늘 한번 쭉 외워주시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여기 on top of 한번 보고 갈게요. 뭐뭐에 더해서, 그 위에 더해서 이런 뜻으로 on top of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on behalf of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half가 뭐야? 절반이죠. 내 반쪽이야. 내가 대신해서 라는 뜻으로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반쪽으로서 역할을 해준다. 이런 얘기할 때 써주는 구전치사입니다. 얘네들 한번 쭉 봐주시면 더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도 볼게요. 자, 이번에도 봤더니 A, B, C, D 보니까 이번엔 전치사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무작정 해석하는 것보다는 항상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우리 아까 전치사의 목적어와의 관계를 봐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봤더니 어떤 백화점의 그랜드 오프닝 이벤트에서 개점 행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특정한 시점 또는 특정한 위치, 지점 이런 친구들이 나왔는데 우리 A, B, C, D 중에 유난히 특정한 위치, 특정한 지점이랑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 전치사가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여기 있는 at입니다. 여러분 at은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콩하고 점을 찍어버리는 친구예요. 그래서 얘는 뒤에 특히 회사 이름이랑 쓰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어떻게 쓴다? at YBM에서 이렇게 쓰고요. 똑같은 의미를 에서로 가지고 있지만 on이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접촉해서 올라가 있다라는 이런 개념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on the fifth floor처럼 층에 대한 개념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도로에 서 있다 이런 얘기할 때 on을 쓰고 in이라고 하면 어디 안에 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뭐라 그래? made in China 하죠. 그래서 국가나 도시에 대한 개념 얘기할 때 in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짝꿍들을 기억하고 있었으면 조금 더 빠르게 정답 at으로 고르고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여기 A, B, C, D에 나와 있는 친구들 다 빈출이라서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down 하면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요? 아래로라는 뜻으로 알고 있죠. 맞아요. 그거는 부사일 때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전치사일 때 얘기하고 있죠. 요럴 때는 누구랑 동의어냐면 down이란 친구 long이랑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long 말 그대로 길어요. 기다란 걸 따라서 이런 뜻이야. 그래서 down이나 along 둘 다 마찬가지인데 뒤에 길이나 강을 따라서 이런 개념이 나와줍니다. 목적어 자리에. 자, 그래서 여기 뒤에는 올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우리 on to랑 to 사실 같은 전치사다라고 생각해 줄게. on보다도 to가 더 강해요. 자,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방향 전치사다라고 불러줄 건데 내가 어디로, 어디에게 라고 말하려면 꼭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되냐? 동작 자체에 이동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간다, 어디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적어도 변화에 대한 개념이 나와야 바뀝니다 이런 말이랑 썼을 때 우리가 to라는 전치사를 쓰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 방향 전치사로 기억해 줄 거고 여기선 정답 될 수 없다. 기억하고 갈 거예요. 왜냐면 뒤쪽에 그냥 기회를 가졌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혀 이동의 개념 없었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 또 장소 전치사들 제가 좀 모아놨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지금 캡처하고 외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중에 제가 요거 2개만 잠깐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between도 사이에고요. among도 사이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LG twins 알아요? twin 뭐예요? 우리 쌍둥이라고 알고 있죠. 트윈 하면 둘의 개념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자. between 둘 사이에. 얘는 맨날 어떻게 나오냐면 between A and B 요렇게 나와줍니다. A랑 B 사이에, 둘 사이에. 자, 근데 among이라는 친구는 3개 이상의 개념의 사이에라서 무조건 뒤에 뭐가 나온다가 포인트냐면 복수명사가 나옵니다가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 대화가 부족해. 우리들 사이에 협력이 필요해.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게 among이란 친구고 혹시 여러분들 Among Us라는 게임 알아요?
임포스터 잡는 거? 그거 몇 명 이상에서 해야 된다? 3명 이상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줄게요. 하나만 더 쓸게요. 여러분, 어몽은 스태프랑도 쓸 수 있습니다. 엥? 쌤, 스태프라는 단어는 뒤에 s가 없는데요? 복수가 아닌데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스태프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직원들, 으쌰으쌰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몽이랑 충분히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 여기 나오는 빈출 장소 전치사들 한번 머리에 찍어서 외워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도 사실 봤더니 A, B, C, D 전부 다 전치사 4개 중에 뭐 넣을래? 하고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서요. 제가 바로 뒤에 있는 목적어와의 관계 한번 볼 건데 이번에는 72시간이라고 하는 기간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A, B, C, D 살짝 보니까 우리 아까 배웠던 거 나왔죠. 여기 between 하면 어떻게 나온다? A and B 이렇게 나와서 사실 얘는 주로 누구랑 쓰냐면 시점이랑 씁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월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오세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until도 사실은 무조건 뒤에 시점에 대한 개념이 나와야 돼요. 월요일까지, 8월 8일까지. 자, underneath는 혹시 이런 노래 알아? Underneath the tree 해서 나무의 바로 아래 이런 개념이 underneath이기 때문에 얘는 뒤에 장소 개념이 나와야 돼.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목적어로 나와 있는 72 hours랑 쓸 수 있는 전치사 누구냐면 within이란 친구인데 기간이랑 쓸 수 있는 전치사 생각보다 얼마 없어요. 여러분, 6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게 누가 있는지 6개 볼 건데 뭐뭐 동안에라는 의미, for over, 그 다음에 during도 뭐뭐 동안에예요. 근데 보통 for는 우리 숫자랑 쓰죠. 2시간 동안, 3일 동안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during이라는 친구는 뒤에 보통 명사랑 씁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렇게 쓰고 저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기억하거든요. in and out 햄버거 아세요 여러분들? in and out 해서 어떤 기간 안에 개념이면 within이랑 쓰고 어떤 기간을 벗어나서 계속 내내 이런 개념이면 throughout을 쓴다. 이렇게 6가지 정도는 기간 전치사로 알고 있으면 앞에 부분 막 해석 열심히 안 해도 사실 짝꿍 맞춰서 고를 수 있다. 그러면 그거랑 이제 반대로 시점이랑 쓰는 전치사들 한번 쭉 띄워드릴 건데 여기 있는 친구들 제가 뜻별로 모았거든요. 어디에, 월요일에 이렇게 쓰는 친구들,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렇게 쓰는 친구들, 그 다음에 언제부터, 그 다음에 언제 전에, 언제 후에 이렇게 쓰는 친구들 요 중에 제가 2개만 짚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since라는 친구 별표 하나만 빠방 하고 치고 넘어갈게요. 자, since는 과거에 내가 뭐뭐 했던 이후로 쭉이란 뜻이야. 야, 나 미국 여행 갔다 온 이후로 살이 안 빠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쓰는 거거든. 우리가 그런 문장을 나타낼 때 시제를 현재 완료 시제로 써줍니다. 그래서 since는 기본적으로 뒤에 과거 시점을 끌고 나오고 문장의 시제 자체는 현재 완료 시제랑 쓴다.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치사들 중에 제가 동그라미 한 번만 쳐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에 since 우리 방금 봤던 거. 그 다음에 until 아까 잠깐 나왔죠? 그 다음에 before. 그 다음에 after. 우리 since, until, before, after 요 놈들은 전치사로도 쓸 수 있지만 접속사로도 쓸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줄 거다. 저는 친구들이랑 보통 어떻게 외우냐면 since, until, before, after, 수바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바 하면서 외워주면 나중에 전접부 문제에서 조금 더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한번 캡처해서 외워주시고 다음 문제로 갑시다. 오늘 전치사 뽀개볼 건데 A, B, C, D 봤더니 역시나 전치사 4개 중에 뭐 넣을래? 하고 물어보는 문제죠. 이번에도 빈칸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볼 건데 동명사가 나왔습니다. 얘는 딱히 시간, 장소 개념 전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짝꿍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고 해석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을 해볼게요. 문장 속의 동사는 is focused고요. 앞에 있는 거 다 주어라 보면서 어떤 회사의 최신 온라인 마케팅 전략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이
타겟팅 하는 건데요, 고객들을. 어떤 고객들이냐면 이 나이대에 있는 고객들 타겟팅 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자, 사실 여기서는 물론 해석상으로도 잘 어울리는 거 골라주는 거 맞지만 여기에 is focused라는 친구가 유난히 on이랑 쓰는 걸 좀 좋아한다라는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잠깐만 focus라는 동사 잠깐 볼게요. 여러분 얘네들은 A, on, B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이런 장난 해봤어요? 뭔가 햇빛 이렇게 있을 때 돋보기를 이렇게 비춰가지고 아래에 있는 나무에다 불 붙이는 따라하지 마세요. 자, 이런 장난이 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 동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집중을 시켜. 뭐를? 햇빛을 집중시키는데 어디에? 여기 중심에다가 집중을 시켜. 이런 의미를 나타내거든요. 자, 얘를 우리 한번 수동태로 바꿔봅시다. 여러분들 원래 수동태로 바꾸려면 누가 주어 자리로 온다? 목적어 자리에 있던 애가 주어 자리로 온다. 그 다음에 동사의 형태를 우리가 be focused라고 하는 BPP 형태로 바꾸고요. 뒤에 나와 있던 전면구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it's focused on B 이렇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정답은 여기서 D번에 나와 있는 on으로 골라줄 건데 얘 말고도 유난히 형용사 중에서 on이랑 쓰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어디에 달려있다. 어디에 의존한다 라고 어디에 매달려 있는 이런 개념들 좋아하거든요. dependent, 동의어, reliant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근거한다. 여러분들 우리 야구에 베이스가 있으면 거기에 올라가서 서 있죠. 그래서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on이랑 쓰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근데 focus on, concentrate on 같은 말이에요. 둘 다 집중시키다 이런 뜻인데 집중하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일형식 자체로도 되게 많이 쓰는 동사기 때문에 얘네들 조금 유의해서 알고 있자. 아무튼 focus on 같이 쓰는 거 좋아한다. 기억하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A, B, C, D 봤더니 전부 다 명사 4개 중에 뭐 넣을래?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물론 단어 자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 봤더니 A번 적당함, B번 인정, C번 할당 다 나눠주는 거, D번 혁신 이런 뜻이라서 일단 구조 분석을 해야겠다, 해석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여기에 명사 뒤에 나와 있는 짝꿍 for를 보고 골라주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동사가 has received고요.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국제적인 명사를 받았대요. 근데 왜 받았냐면 그의 아주 놀라운 연구에 받았대요. 근데 뭐에 대한 연구냐면 어쩌고 주제에 대한 연구 때문에 얘가 명사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인정을 받았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자, 얘 말고도 for이라는 전치사 자체가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또는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써주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이런 명사들을 수식하면서 써주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중에 제가 조금 집어보고 넘어가고 싶은 게 요 있죠, 요가 들어가면 for이 좋아해. demand, 요구, 그 다음에 request, 얘도 요청이죠. 하나 더, 요청 하나만 더 알려줄게요. call이라는 친구 있는데 전화 아니고 얘도 요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얘네들 for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하고 하나 더, 우리가 for은 이유,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칭찬한다 할 때 for를 쓰는 걸 좋아해. 자, 예를 들어서 praise, 얘도 이제 누군가 칭찬한다 이런 뜻이죠. 또 compliment, 아이 잘했다 라고 해서 compliment. 여러분 여기 주의하세요. 스펠링도 I로 써야 칭찬하답니다. 그 다음에 뭐 보상해주다. 얘 잘했어 라고 상을 주고 이런 친구들 있죠. 얘네들은 A를 칭찬을 해주는데 왜 하는지 for B 요렇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누군가 인정을 해주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때 for이랑 짝꿍입니다. 항상 전치사와 명사의 짝꿍도 있다면 같이 기억해 주시고 여기에 A, B, C, D 중에 moderation이라는 이 명사는 보통 in이란 전치사랑 앞에 같이 써주는 걸 좋아합니다. 적당하게 라고 해서 in moderation 이렇게 쓰는 거 같이 기억해 줄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역시나 A, B, C, D 딱 봤더니 promote라는 단어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앞에 이런 형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구조 분석해서 문제 풀어줄 건데 여러분 혹시 문장 속에 동사가 어딨나요?
동사가 performs가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동사의 개수 기본적으로 문장 속에 몇 개 있어야 된다? 하나밖에 못 쓴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접속해줄게 라고 하는 접속사가 하나 추가될수록 동사의 개수도 하나씩 늘어난다라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봤더니 여기 WH 얘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접속사죠. 그러면 동사의 개수가 몇 개 필요하다? 사실은 2개가 있어야 된다. 즉 문장 속에 동사가 하나 더 들어와야 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B, C, D 중에 일단 누구부터 지우고 시작할 수 있다? ing 또는 뭐 투부정사라던가 pp 이런 애들은 동사 자리에 못 들어가니까 일단 얘부터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동사의 형태를 물어볼 때 이렇게 외치고 시작할 거야. 수태, 시제. 같이 시작. 수태, 시제. 좋습니다. 가장 먼저 뭐부터 본다? 수일치부터 본다. 그래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즉 주어와의 관계부터 볼게요.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주어가 s를 안 붙이고 있네요. 그러면 동사 자리에는 반대로 s를 붙여줘야 돼. 봤더니 얘 s 붙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형일 때랑 미래형일 때는 수일치 굳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 살아남았죠. 수일치 봤어요. 그 다음엔 태에 대한 걸 볼 건데 우리 아까 수동태로 만들 때 목적어 자리에 있던 애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주어 자리로 보내버린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만약에 원래 제일 흔한 능동태의 문장으로 쓴다면 그냥 일반적인 문장의 형태를 쓴다면 뒤에 목적어까지 함께 나와줘야 하지만 만약에 수동태로 써준다면 바로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주어 자리로 가버렸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태를 볼 때 뭘 봐야 돼요? 뒤에 나와 있는 덩어리를 봐야 돼요. 뒤에 전명구밖에 안 나와 있고 목적어가 없네요. 목적어 주어 자리로 갔나 봐 하면서 수동태로 써야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동사의 형태 중에 수동태 어디 있어요? 찾아볼게요. be, pp 얘도 수동태고요. 그 다음에 be, pp 얘도 수동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사의 형태 보면서 A번 지우고 갈게요. 마지막에 시제를 볼 건데 앞에서도 물론 해석을 해도 되지만 바로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앞으로 2달 동안이라는 말이 있네. 앞으로 2달 동안이라고 말했으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정답 D번으로 골라줄게요. 근데 우리 B번에 있는 이런 형태를 무슨 시제라고 불러요? had, pp 라고 해서 과거, 완료라고 멋있는 말로 불러주고요. 사실 언제 쓰냐면 과거보다 더 과거를 나타낼 때 써요. 멋있게 우리가 대과거라고 얘기해볼게. 자, 그 대신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 완료라는 형태는 과거보다 더 과거야 라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뭐가 무조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다?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야지만 그거보다 더 과거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이 문장 속에 그 어디를 봐도 과거를 나타내는 말은 없기 때문에 대과거 안 쓴다. 아무 때나 쓰지 않는 동사의 형태다라고 생각하면서 잘 지워주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과거라는 개념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동사의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 그래서 속어법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정답이 될 수 없는 친구들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버리면서 푸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A, B, C, D를 딱 봤는데 이번엔 좀 특이하죠? 뭔가 제 눈에 전치사도 보이는 것 같고 부사도 보이는 것 같고 접속사도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전접부 문제야 라고 불러줄 거야. 여러분 얘는 무작정 해석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품사를 보고 먼저 결정을 할 겁니다. 만약에 바로 뒤에 명사를 끌고 나왔어. 아까 우리 명사 연결해주는 애 누구였어요? 전치사구나. 명사 앞에 위치하는 친구 넣어야겠다 생각해야겠죠? 근데 뒤에 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동사도 함께 나와 있어. 그럼 명사와 동사를 연결해주는 애 아까 누구였어요? 접속사라는 친구로 넣어야겠다 생각하겠죠? 근데 만약에 뒤에 동사도 없고 명사도 없어. 그럼 누구로 쓰자? 그냥 자유로운 용은 부사로 써야겠다.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전접부 문제고 적어도 3개에서 많이 나오면 8개까지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하나씩 대답해주세요. A번 품사 뭐예요? 뜻 말고 품사로 나와야 돼. 전치사요 나와야 되고요. before 여러분 아까 우리
수바 했던 거 기억나요? 얘네들은 전접 둘 다 됩니다. 그 다음에 unless 하게 되면 얘는 접속사로 만약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if, not과 같은 의미다 라고 얘기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even 하면 얘는 부사입니다. 심지어란 뜻이죠. 그러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뒤에 컴마까지 끌고 나오는 덩어리를 봤을 때 동사 있나요? 동사가 있죠. 아, 그러면 주어 동사 연결해주는 누구 넣어야겠다? 접속사 넣어야겠다 해서 일단 A랑 D부터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봤더니 이 회장님이 도착을 했어. 어디에? 이 시설에 도착을 했어. 대부분의 기계들이 이미 turned off, 꺼져 있었어 라는 문장인데 여러분 보니까 had been turned off 해서 무슨 시제? 과거보다 더 과거라고 하는 대과거라는 시제가 나와 있었죠. 아까 부사절 안에는 시제 뭐였어요? 과거 시제였어요. 그럼 잠깐만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어떤 CEO가 시설에 방문을 했대. 도착을 했대. 이게 과거래. 근데 그거보다 더 전에 이미 기계들이 turned off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어. 그럼 여러분들은 도착한 것보다 더 전에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상 여러분들이 B번을 정답으로 골라줘야 된다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보다 부사, 절, 접속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해석을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어떤 관계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구나, 시제 관계를 따져보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우리 요 형태로 한번 봅시다. 갑자기 날것의 형태가 됐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과거 했어. 근데 그 뒤에 대과거가 나왔어. 그거보다 더 전이라는 말을 했어. 그럼 방금처럼 뭘 써줘야 된다? before 같은 걸 써주면서 과거보다 더 전에 라는 말을 해줘야 되고요.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거 하나만 더 알려줄게요. by the time. 얘도 여러분들 접속사인데 얘는 뭐뭐 할 쯤에, 뭐뭐뭐뭐 할 무렵에 이런 뜻이라서 역시나 이 시점보다 더 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요. 과거에 뭐뭐 했어. 근데 그 과거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현재 완료 시제가 나와 있죠. 자, 이거 아까 이미 했는데 과거에 내가 미국 여행 갔다 온 이후로 살이 안 빠져 라고 얘기할 때 이래로라는 의미의 누구 쓴다? since라고 하는 부사절 접속사랑 쓰는 거 좋아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문장은 하나인데 하나는 미래 시제로 주절을 나타내고 있는데 부사절은 현재 시제로 쓰고 있죠. 우리 이런 규칙이 있거든요. 자, 옆에다가 살짝 빼서 쓸게요. 우리 시, 조, 부, 현, 미 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시조부현미 뭐냐면 시간이나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 안에서는 내가 아무리 미래 얘기를 하고 싶어도 현재 시제로 그 의미를 대신한다 라는 규칙이야. 그러면 여기 이 부사절이 시간이나 조건의 의미였나 봐. 제가 두 개만 짝꿍으로 써볼게요. 예시로 if라는 친구나 또는 when 같은 애가 들어가야 되는 문장이었나 봐 라고 생각해 줄게. 시조부현미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번엔 아래에 있는 4개 볼 건데 제가 아래에 있는 건 살짝 지우고 와서 다시 시작할게요. 자, 다음 거부터 봅시다. 자, 여기는 역시나 미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완료라는 시제를 쓰고 있어. 그럼 뭐뭐가 완료된 후에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보통 후에라는 의미의 부사절 접속사를 줘요. 누가 있어요? after 같은 친구 있죠, 당연히. 또는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하나만 더 쓸게요. once. 얘도 역시나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 있어서 요런 형태의 시제가 나오면 뭐뭐 이후에 라는 뜻으로 넣어줄 거고,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과거보다 더 과거의 뭐뭐 한 후에 과거 시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뭐뭐 이후에 라는 의미의 부사절 접속사 넣어줄 거고요. 자, 여기에 부사절 안에 있는데 이렇게 나왔어. 주어 can 하고 나와 있네. 우리 부사절 안에 can이라는 조동사랑 같이 쓰는 거 요렇게 기억할게. so that 주어 can, so that 주어 can 하나
노래를 부르듯이 so that you can 하면서 기억해줄게.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런 뜻으로 함께 조동사랑 쓰는 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친구는 미래 완료랑 씁니다. 자, 미래까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래 시점까지 그쯤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요런 시제가 보이면 여러분들 by the time 아까 잠깐 나왔었죠. 뭐뭐 할 쯤에 뭐뭐 할 무렵에 사장님이 오실 때쯤에 우리는 이미 다 완료해놨을 거야.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도 중요한데 이렇게 시제와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부사절 접속사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런 문제 한번 풀어봤어요. 이번에도 딱 봤더니 A, B, C, D의 품사가 자유분방하죠? 딱 봤더니 품사가 접속사, 전치사, 부사 다양합니다. 구조 분석해볼게요. 자, 봤더니 동사가 나왔고요. be, pp인데 제가 수동태 나오면 웬만하면 일형식이다 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문장이 끝났다 봐주고요. 전치사가 명사 연결해주고 전치사가 명사 연결해주고 뒤를 봤더니 한 주 전에 라고 해서 시간 개념에 부사 개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숫자 1이라고 하는 친구 앞에 빈칸이 뚫려 있으면 우리 부사를 넣어서 그 숫자를 수식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명사를 연결해주고 주어 동사 연결해주는 친구가 아니고 이 1이라는 숫자를 수식해주는 부사를 넣어줄 건데 그중에 제일 많이 쓰기 좋아하는 친구들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보통 우리 대략이라는 의미의 부사들은 다 많이 나와요. 누구 있어요? 뭐 roughly, approximately, 그 다음에 nearly 이거 좀 주의해야겠죠? 가까이가 아니라 거의라는 뜻이니까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at least 우리 지금 나온 거다 그죠? 적어도 최소로라도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고요. up to 많이 나옵니다. up to 최대 올라가도 여기까지야 이런 뜻이니까 최대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 얘네들도 한번 볼게요. 여기에도 역시나 숫자를 수식해주는 부사 친구들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상 30명 이상 200% 이상 이렇게 쓰는 친구들 좋아하고 그 다음에 거의라는 말이랑 모두 다라는 의미랑 합쳐서 거의 다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숫자 개념 나오면 부사 넣어야겠다. 그 중에서도 아래에 있는 요런 부사들 위주로 넣어야겠다 생각해 줄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ABC 딱 봤더니 이번에는 역시나 명사 4개 중에 뭐 넣을래?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A, B, C, D 중에 모르는 명사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그나마 좀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되게 흔한 명사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냥 정말 단어의 뜻을 아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구조 분석 꼼꼼하게 잘 했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하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처럼 동사의 자리에 뒤에 목적어 자리에 어떤 명사로 넣을 거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가장 짝꿍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게 동사가 뭐가 왔냐? 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인터뷰가 무슨 뜻이니까? 면접을 보다 라는 뜻이니까 적어도 뒤에 어떤 개념 나와야겠다? 사람을 나타내는 개념이 나와야 이 사람을 면접 보다 이렇게 나오겠죠. A, B, C, D 중에 명사의 의미 가지는 거 누구밖에 없다? 후보자, candidates밖에 없으니까 얘 넣어줄 거고 만약에 candidates가 이번에 목적어로 나왔는데 동사 자리에 뭐 넣을래? 라고 물어보는 문제 나왔어요.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후보자들을 출연해다, 뭐 nominate, 후보로 임명하다 이런 동사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후보자들을 한 번쯤 이제 검토하다 해서 review 아니면 평가도 좀 해야겠죠? 평가하다, assess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 candidates랑 좋아할 것 같아요. candidate 말고 대신에 쓸 수 있는 것도 누구 있어요? 내가 지원한 사람이라고 해서 applicant 지원자들이라고 말해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죠. 지원자들을 인터뷰 본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의 근거를 찾을 때 가장 친한 친구 누구로 봐야 된다? 동사와의 관계를 봐주는 게 제일 효율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또 어떤 동사랑 어떤 명사랑 친하냐? 짝꿍들 몇 개만 볼 건데 자, 승인할게요. 그래요. 너의 제안서 승인할게요. 또는 너가 요청해준 request, 요청서 내가 승인할게요.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하고요. implement는 여러분 사실
introduce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개하고 도입하고 이런 뜻인데 주로 정책이나 법 같은 걸 들여온다. 이럴 때 쓰는 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conduct,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뒤에 어떤 업무 개념이 나오는 거야. 회사에서 할 법한 조사 업무, 점검 업무 이런 업무를 수행하다. lead 하면 얘가 삼형식으로 썼을 때는 워크숍을 끈다 또는 트레이닝 세션 같은 거를 이끈다. 아니면 세미나 같은 거를 이끈다. 어떤 사람이 약간 마이크 잡고 따라와 하는 이런 개념일 때 lead랑 쓰고요. exceed는 그 제한을 넘다 이렇게도 쓰고 보통 뭐만 있어요? 우리의 예상치를 뛰어넘다 해서 expectation, 우리의 기대치를 뛰어넘다 이렇게 쓰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또 여기 meet 나왔는데 우리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 때 그 만나다 말고도 어떤 기준을 맞추다 또는 어떤 마감일을 맞추다 기준 맞추는 거 standards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준을 맞추는 거 어떤 법적인 허용치를 맞추는 거 retain 하면 항상 이렇게 나와요. 어떤 우리 데리고 있는 인력, 우리 데리고 있는 직원들을 보유하다. 마지막으로 연장하다 해서 얘는 기간 또 뭐 나올 수 있어? 뭐 period처럼 기간을 연장하다 이런 개념들이 extend랑 나올 수 있고요. 참고로 extend는 이렇게 제한하다, 손을 말 그대로 뻗어서 연장하다 라는 개념으로 초대장 같은 거를 주다, 건네다, the offer 이런 목적어랑도 함께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항상 어떻게 기억한다고? 동사랑 목적어랑 짝꿍으로 같이 기억을 해준다고요. 어떤 의미 자체를. 자, 그러면 이제 문법은 마지막 문제일 것 같은데 A, B, C 딱 보니까 지금 consider라고 하는 형태는 그대로고요. 뒤에 나와 있는 뒤에 꼬리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문법적으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사부터 찾을게요. 문장 속에 동사가 fell이고요. 넘어진 거 아니고 뭐가 떨어진 거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겁나 대표적인 동사죠. 주어 자리에 있는 profits가 떨어졌습니다. 문장 끝났습니다. 이런 문장이 끝났는데 그 뒤에 굳이 나올 수 있는 거 A, B, C, D 중에 굳이 나올 수 있는 거 누구밖에 없다? 부사밖에 없습니다. 우리 완토커 친구들은 부사의 자리가 어디야? 하면 굳이 싶은 자리는 다 부사 자리다. 이렇게 기억할 거거든요. 주어 동사 사이에 굳이 들어가는 거 부사밖에 없다. 그 다음에 BING, BPP, have PP, 조동사, 동사, 원형처럼 뭔가 동사가 덩어리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부사가 동사를 찢어. 그 사이에 굳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역시나 부사밖에 없고요. 이미 문장이 완전한데 그 뒤에 굳이 빈칸 뚫어가면서 들어갈 수 있는 애 누구밖에 없다. 역시나 A, B, C, D 중에 부사인 얘밖에 없다. 이렇게 골라줄 겁니다. 이 중에 considerably 너무 중요해서 잠깐 보면 절대로 고려할 만하게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얘는 상당히라는 뜻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참고로 지금처럼 떨어졌어요. 수익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증가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아니면 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동사들이랑 유난히 상당히라는 부사랑 쓰는 걸 좋아합니다. 상당히 증가하고요. 상당히 감소하고 얘네들은 다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considerably, significantly, substantially, greatly 4개. 그 다음에 갑자기 급격하게 휙 증가했습니다 라고 할 때도 날카롭게 휙 해서 sharply, 빨리빨리 rapidly, 되게 드라마같이 dramatically 이런 친구들 4개 정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눈에 띄게 증가해요, 눈에 띄게 감소해요 좋아하는데 2개 정도만 noticeably, 눈에 확 띌만하게 그 다음에 remarkably, 놀랍게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하고요. 나머지 친구들도 한번 살짝 읽어보세요. 점점 약간 꾸준히 이런 형용 부사들이랑 쓰는 걸 좋아한다. 짝꿍으로 같이 기억하고 있었으면은 바로바로 여러분은 짝꿍 고르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단 지금까지 파트 5 문제 풀면서 그냥 문법, 그냥 해석이 아니라 토익이 유난히 좋아하는 짝꿍 표현들을 보면서 넘어왔는데요. 이번에는 저랑 같이 파트 6 문제 풀어볼 거거든요. 파트 6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공식 하나 가져왔는데 주제 플러스 앞뒤요.
얘는 계속해서 문맥을 물어보고 싶어 합니다. 문법과 어휘도 다 문맥상의 정답을 골라봐 라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초반에 주제를 잘 잡아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 때까지도. 근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긴 글이 나왔을 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주로 어디 나온다? 앞쪽에 나온다. 그래서 앞쪽에 초반부를 잘 읽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문의 유형과 제목 정보를 먼저 읽고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먼저 생각할 수 있냐면 장소를 먼저 좀 생각해 보는 거야. 아, 지금 이 글이 어디에 붙어 있는 글일까? 어디에 있는 글일까? 누가?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 글일까? 그 관계성을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주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갈 거고요. 모든 답의 근거는 일단 지문 속에 있다고 믿자. 그래서 분명히 정답이 패러프레이징 되어 있을 거다. 다른 말로 재표현이 되어서 숨어 있을 거다. 우리 오늘 패러프레이징으로 정답 찾아보는 연습할 거고요. 참고로 답에 대한 근거는 꼭 앞에서만 나오지 않고 뒤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빨리 정답을 성급하게 골라야겠다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계속 저랑 문제 풀면서 얘기하겠지만 패러프레이징 되어 있어? 아, 그럼 이거 문맥상 계속 연결되네? 느낌 와야 되고. 지시사, 디스나, that 같은 거, 그 다음에 대명사, they나 it 같은 친구들 나오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중에 언급된 명사 누군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 앞에 나와 있는 문장과의 관계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속부사, 말이 괜히 어려운데 however, therefore, furthermore처럼 앞뒤에 주제를 연결해주는, 논리적으로 연결해주는 접속부사들도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을 연결해주기 때문에 잡으면서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해석을 할 건데 제가 아까 또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만난 문제를 다음 시험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해석의 정확도와 속도를 둘 다 잡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한 번 읽었던 지문이어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준비한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문제 풀고 오세요. 고고! 잘 풀어보고 오셨습니까?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풀어볼 건데 일단 제가 항상 지문의 유형부터 먼저 확인하라고 했어요. 이메일 지문은 항상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성을 먼저 파악해주는 게 중요한데 보니까 National Shoppers Club이라고 하는 어떤 클럽에서 보낸 것 같고요. 여기서 할인에 대한 담당 부서에서 보낸 것 같아요. 위에 봤더니 이 사람은 딱히 어떤 회사 사람인지 밝혀져 있지도 않고 다른 회사 사람인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커널스 씨에게 보내고 있는데 커널스야 라고 부르지 않을 거고 티오도어 당신이라고 지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요, 저희는요 라고 해서 분명히 저희라고 위라고 지칭이 될 겁니다. 이런 관계인데 아마도 이 사람은 딱히 회사에 대한 소속도 언급되어 있지 않는 거 보니까 뭔가 고객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먼저 좀 예상 좀 해주고요. 제목도 읽어보고 갈 건데 기가 세일이래요. 기가,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엄청 큰 세일인가 봐 일단 생각하면서 뭐에 대해서 NSC, 이제 보여요? National Shoppers Club 멤버들을 위한 세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사실 세일이 뭐랑 같은 말이니까 디스카운트랑 같은 말이니까 뭔가 고객들, 클럽 회원들을 위해서 할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글인가 보다 생각해 줄게요. 그럼 아마 티오도어 너도 뭐일 가능성 높다? 이 클럽의 고객, 멤버일 가능성 높다. 조금 염두에 두면서 여기에 5월 18일에 글 쓰고 있다 생각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읽으러 가볼게요.
자,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너가 알기를 원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뭐를? 대절의 내용을.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대절의 내용을, 이 주제를 알려줄게 라는 글이에요. 자, 너에게 기가가 낮출 거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대요. 기가가 할인을 많이 해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뭔가 봐. 회사의 이름인가 봐 라는 생각이 조금 들죠. 자, 그래서 어떤 회사가 낮춘대요. 그들의 가격을, 즉 할인을 해준대요. 근데 뭐에 대해서? 그들의 많고 인기 많은 명사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액세서리에 대해서 할인을 해준대요. 그 내용을 알려주려고 했대요. 근데 솔직히 A, B, C, D 중에 혹시 모르는 단어 있으세요, 여러분들? 없죠? 있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진짜 단어의 뜻을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분명히 답에 대한 패러프레이징이, 재표현이 되어 있을 텐데 그걸 찾아봐 라고 하는 문제거든?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성급하게 괜히 내 생각 가미해서 정답 고르려고 하지 말고 일단 뒷문제부터 풀고 옵시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뒷문장부터 가볼게요. 자, 그거에 더하여 일단 할인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더하여 우리 멤버들은, 즉 너와 같은 우리 클럽 멤버들은 독점적인 접근권을 가집니다. 어디에? 이 회사의 우수 구매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대요. 그러면 기가는 어떤 제휴사인 것 같아. 다른 회사인 것 같고 너는 이 클럽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클럽 소속만이어도 이 제휴사에 대한 할인, 우수구매자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한된 시간 동안 그런 혜택을 얻을 수가 있대요. 그래놓고 나보고 문장 속에 맞는 거 넣어봐 라고 하고 있으면 일단 뒷문장부터 먼저 읽고 오겠습니다. These 별표 3개 빠바방 하고 치고 갈게요. These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거야? 앞에 문장에 이미 사물 개념이면서 복수명사가 언급이 되어 있어야 이것들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거든. 앞문장이 어디니까? 이 A, B, C, D니까 여기서 일단 복수명사가 있어 줘야 돼요. 없는 C번부터 지우고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현재 포함을 하는데 할인을 포함한대요. 그러면 그냥 복수명사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이템들이라는 개념 안에 할인이 포함될 수 있어? 안 될 것 같은데? 할인을 포함할 수 없죠. 근데 special offer 이라는 말은 제안, 이거 어때? 라고 제안하는 거 안에 할인 포함될 수 있죠. 마지막, 이 NSC members 안에 할인이라는 개념이 포함할 수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D번까지 지워주시고 정답 B번인데 읽어볼게요. 여러분, 거기서라고 말하면 장소가 이미 언급되어 있는 걸 받아주는 건데 바로 앞 문장에 뭐라 했어? 너는 접근권을 얻게 된대. 즉 문을 열어줄 거래. 여기 안으로 들어가래. 그러면 우수 구매자 혜택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대열로 받아줄 수가 있겠다. 거기서 너는 찾을 수 있대요. 뭐를? 특별한 할인 혜택들을. 근데 어떤 혜택들이냐면 다른 대중들에게는 이용 안 되는 너만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얻을 수 있대. 걔네들은 뭘 포함하냐면 할인을 포함하는데요. 45% 할인. 뭐에 대한 할인이냐면 데스크탑, 랩탑, 그리고 태블릿에 대한 할인을 포함한대요. 자, 이제 여기서 나왔죠. 이 회사 뭐 파는 회사구나? 데스크탑 파는 회사구나. 태블릿 파는 회사구나.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일렉트로닉스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전자기기를 파는 회사들이구나 라는 거. 기가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알았고요. 얘네한테 계속해서 혜택을 제공한다라는 걸 나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31번 문제로 돌아가서 여기서 뭐 하는 회사인지 생각해봐 라고 했을 때 항상 패러프레이징을 찾아봐 라고 말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데스크탑, 랩탑, 그리고 태블릿을 전부 다 한마디 뭘로 바꿀 수 있다? 컴퓨터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이 A번이구나 라고 정답은 뒤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문제 2개 한 번에 빠방 하고 풀었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나보고 접속 부사 뭐 넣을래?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접속 부사는 말 그대로 접속, 내용을 연결해 줄게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앞에까지의 내용과
뒤에까지의 내용을, 이 논리를 연결하는 거 확인해야 돼. 뒤에까지 읽어보고 다시 올 겁니다. 뒤에 읽어보니까 그 우수 구매자들은요, 연장된 보증을 받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할인에다가 일단 1번 해볼게요. 할인도 받고요. 보증도 연장돼서 받고요. 기술 지원 서비스도 받고요. 마지막으로 뭐도 받는데요? 가격 보호라는 것도 받는데요. 4개에 대한 혜택을 나열하고 있다는 거 느낌 들어요? 우리가 뭔가 나열을 하고 내용을 추가를 한다라고 할 때 여기 있는 이런 접속 부사를 씁니다. Furthermore, also, in addition, 추가로, 게다가. 만약에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원인이고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결과다 라는 이런 논리 관계가 보이면 인과를 나타내는 therefore, thus 이런 친구들이 정답이고요. 만약에 앞뒤의 흐름이 뭔가 달라졌어. 앞에서 할인해줄게 했는데 얘는 할인 안 돼 라고 뭔가 내용의 흐름이 바뀌면 그땐 however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 C번으로 가주면서 여러분들 추가를 나타내는 접속부사 넣어줄 건데 보통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B번 많이 고르고 틀리고 오거든요. 왜냐면 어디다 갖다 붙여도 예를 들어 라는 말이 잘 어울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는 이럴 때 쓰는 거야. 앞에 할인한다고 했어. 예를 들어 10% 할인해줄게 태블릿은, 20% 할인해줄게 랩탑은, 더 작은 개념이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르다 라고 생각하면서 B번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보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 여기에 나보고 동사 어휘 물어보는 문제까지 읽어볼게요. 만약에 그 회사가 낮춘다면, 뭐를 낮춰요? 그 가격을, 판매 가격을 낮춘다면 뭐한 이유에? 너가 구매한 이유에. 너무 열받지 않아? 생각만 해도? 내가 샀는데 그 이후에 할인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동사할 겁니다. 뭐를? 그 차이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차이는 너가 구매할 때의 가격과 낮춘 가격 얘기하는 거죠. 요걸 그 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complain, 불평할 겁니다. 참고로 complain은 보통 일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는 그 차이를 알아볼 겁니다. 그 차이를 낼 겁니다. 받을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파트 6의 공식을 떠올리는 거예요. 파트 6는 항상 뭐다? 주제 플러스 앞뒤다. 애초에 글의 주제와 맥락이 뭐였어요? 너 할인받을 수 있고 이런 혜택 받을 수 있어를 나열하고 있었던 글이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너 그 차이 알아볼 거야 라고 말하는 거 놀리는 거다. 여기서는 너 그 돈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내용이 잘 어울리기도 하고 사실은 바로 앞문장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Price protection. 이게 사실 구매자의 가격을 보호해준다라는 거. 즉 이걸 한마디로 바꾼 게 가격 보호입니다. 너가 맨 처음에 산 가격이 제일 싼 가격일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프로그램도 제공해준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앞에 패러프레이징도 사실은 있었고 전반적인 주제와 연관성도 생각했을 때 정답 D번이겠구나. 이렇게 고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보고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생긴 문제인데 일단 안내문입니다. 여러분 안내문은 항상 뭘 먼저 생각하고 가는 게 좋냐면 게시의 위치, 그러니까 이 글이 어디에서 누구 보라고 쓴 글일까? 이걸 먼저 생각하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일단 앞에부터 초반부부터 읽으면서 우리가 갈 건데 갑시다. 자, 1992년에 설립이 되어서요. Made for Less라고 하는 어떤 회사가 제공을 합니다. 근데 아주 맞춤화된 빈칸한 클리닝 서비스를 제공을 한대요. 근데 어디에다가 이 230개 넘는 지역에다가 이 across the country, 우리나라 전역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보고 어떤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냐라는 형용사 4개 중에 뭐 넣을래?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아직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트 6의 정답 뒤에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면서 일단은 넘어갈 건데요. 제가 그 전에 하나는 버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international 보여요? international은 말 그대로 국제라는 뜻이라서 뭘로 바뀔 수 있냐면 글로벌하다 아니면 우리 국가의 명이 여러 개가 나열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글로브, 지구본 이런 말 해도 되고요. 또는 world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반대가 무슨 개념이야? 국내야.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거야. 그게 across the country입니다. 두 개가 정확하게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해 라고 말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부터 일단 지우고 가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번과 C번은 항상 반대 개념입니다. 커머셜 하면 무슨 뜻이요? 상업적인. 그럼 만약에 커머셜이 정답이 된다면 얘는 패러프레이징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뭔가 사무실에 청소를 해준다 라거나 아니면 쇼핑몰 아니면 레스토랑트, 제가 줄여서 레스트라고 써볼게요. 식당이나 아니면 너네 가게, 리테일 이런 개념 나오면 상업적인 청소를 해준다는 거고요. 가게 청소. 레시덴셜 하면 뭐예요? 우리 집 청소해준다는 거야. 하우스, 뭐 홈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요. 아파트 이렇게 나와도 거주용의 청소구나 이런 생각 좀 해줄게요.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대말이니까.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것도 좀 읽어볼게요. 저희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아주 가볍게 그냥 청소해주고 먼지 떨어주는 거부터 아주 깊은 청소, 딥 클리닝까지도 해준대요. 그러니까 되게 서비스의 다양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딱 읽었을 때 이 안내문은 뭐구나? 누구에게 쓰는 글? 우리 잠재 고객들 보고 자기네 회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글인가 봐. 라는 이 주제를 먼저 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다. 너네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봐라. 이런 내용이구나 생각하고 다음으로 일단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는 문단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문단이 딱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회사는요, 저희 회사의 서비스는요, 여기까지 주어. 보통, 동그라미 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그래요. 라거나, typically, 전형적으로는 그래요. 라고 말하거나, generally, 일반적으로는요, 저는 RC를 가르쳐요. 라고 얘기했어.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 가끔은 LC도 가르쳐요. 해서 예외를 나타내는 말이 나와요. 요거는 약간 팁으로 알고 계시고, 저희는 보통 일정을 언제 잡냐면, weekly, 아니면 2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기반으로, 즉, 그렇게 자주, 우리가 일정을 잡습니다. 라고 해서 일정을 잡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ABC도 읽어볼게요. 하지만 저희가 원해요. 뭘 좀 더 선호하냐면 청소하지 않는 걸 선호해요. 더 자주, 어떤 것보다 더 자주? 우리가 해야 하는 것보다 더 자주. 우리가 굳이 그렇게 자주 안 해도 되면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회사 소개를 할 때 말하나? 이게 좀 어색하긴 한데 일단은 세모 치고 넘어갈게요. 저희는 자주 청소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B번, 이 엄청 심한 화학약품의 사용은 아주 오래가는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나 지금 무슨 얘기해야 돼? 일정 잡는 거에 대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화학약품 X 칠게요. 우리의 웹사이트 방문해주세요. 그 테스티모니얼스를 체크아웃하기 위해서. 테스티모니얼스 무슨 뜻이요? 사실은 목격자의 증언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람들의 후기 또는 피드백 이런 말들로 패러프레이징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의 후기 읽어봐? 좀 어색하긴 하고요. 세모 일단 칠게요. 마지막 D번. 우리의 팀은요. 청소 전문가들이 모여있는데 올소 또한 뭐 할 수도 있어? 한 번짜리 업무를 할 수도 있대. 즉 뭐야? 일회성으로. 뭔가 주마다 월마다 오는 거 아니고 일회성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예외라고 하는 특성도 잘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의 업무를 해준다라고 하는 일정에 대한 얘기도 맞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답 D번으로 가주는 게 제일 잘 어울리겠다 생각해 줄게요. 나머지를 소거해보는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음에 읽어볼게요. 만약에 너가 만족하지 않았다면 너의 서비스인데 네가 받는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다면 어디에서? 우리 회사에서 받는 거. 그러면 그냥 얘기하면 된대요. 너의 지역에 있는 직원과 담당 직원과 얘기하면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올 거야. 어디에? 너의 집으로. 집으로 돌아올 거야. 아, 이거 무슨 청소구나. 거주용 청소구나. 여기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왜 거기에 방문하냐면 확신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는데 우리가 나왔다. 기대치를 넘어선다. 아까 나왔죠? 그리고 여기다가 나고 대명사 뭐 넣을래? 라고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명사의 문제는 항상 격을 먼저 따져보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명사의 앞에 나와 있으면 명사의 모자처럼 쓸 수 있는
소유격이 들어가줘야 되는 자리라서요. 일단 셀프부터 지우고 갈게요. 근데 사실은 대열이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앞문장에 꼭 역시나 복수를 나타내는 명사가 나와 있어야지만 그들의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 근데 빈칸 앞에 일단 복수 명사가 전혀 없기도 하고요. 애초에 주제가 뭐였어요? 우리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너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너의 집에 갈게. 계속 너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맥락상으로도 유월로 가주는 게 맞겠다. 근데 B랑 D는 문법적으로 자리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버리고 갈게요. 그래서 야, 마음에 안 들면 집에 바로 찾아갈 거야 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아까 고르고 싶었던 이 문제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러니까 뭐 하는 회사다? 너네 집으로 찾아가는 회사다. 너가 사는 곳으로 가는 회사다. 그러니까 정답 뭐다? 거주용해 라는 의미의 C번으로 가준다. 여러분, 그래서 정답인 거는 한참 뒤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잠깐 기다리고 다른 문제 먼저 풀면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정답의 근거가 뭔지 물어보고 있는 문장일 때는 이게 가장 주제랑 강력하게 맞닿아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러 가볼게요. 자, 여기서는 그래도 문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파트 5랑 똑같이 풀어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봤더니 어라고 하는 관사가 나와 있었고요.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오면서 그 명사의 모자 역할을 얘가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관사나 소유격의 뒤에 명사가 있는데 그 사이에 빈칸이 뚫려 있다면 굳이 없어도 되지만 명사의 집착녀가 옵니다. 명사 집착녀 우리 보통 형용사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야. 우리는 이 구조를 혁명적인 구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A, B, C, D 중에 형용사 골라줄 건데 complete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요. 얘는 동사밖에 안 되겠죠. S 붙이고 있으니까. 얘는 명사고요. 쌤, ing도 형용사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만약에 둘의 의미가 너무너무 비슷하다면 일반 형용사를 골라주는 게 더 우선이다. 굳이 의미가 같은데 ing로 만들어서 쓰지 말자. 정답은 A번으로 넣어줄게요. 완벽한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단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같이 풀어봤는데요. 파트 5랑 6랑 조금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죠. 5는 제가 해석만 하지 말고 짝꿍 표현, 구조 분석에 힘을 써서 공부를 해라 라고 말을 했고 파트 6에서는 전반적으로 초반부터 계속해서 해석해 나가면서 주제에 제일 잘 맞는 그런 단어들을 넣어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났던 문제들 너무너무 좋은 문제들이니까 꼭 다시 일시정지해서 해석해보고 넘어가시고요. 언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잘 암기하셔서 여러분들의 토익 시험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